오늘 월요일이라 역시나 엄청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황당한 조선일보의 코믹스러운 기사인데요. 역시 조선일보가 또 조선일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혜병 특검 청문회 관련해서 민주당이 망신을 당했다, 이런 되도 않는 헛소리를 보도로 했다가 보시다시피 괜히 조선일보가 셀프로 욕을 알아서 키우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의 영향력도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진 게 현실 아닙니까? 저 모양 저 꼴로 맨날 살아왔으니 뭐 변화가 있겠냐고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저들이 아무리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흐름까지 왔다는 게 제일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동훈 씨가 전당대회에 나오면서 자기가 당대표 되면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래서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을 모았는데요. 비윤이라 불리는 한동훈 씨, 원래 친윤의 핵심으로 불리다가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나서 아예 지금 비윤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최혜병 특검으로 치고 나갔다, 다른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이들과를 이렇게 차별화를 뒀다, 그래서 무슨 팬덤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그렇게 팬덤 정치 타령하고 무슨 광적인 신도들이라고 묘사하면서 맹 비난하던 사람들이, 심지어 언론인들도 왜 국힘 측 팬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기를 실감했다, 무슨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건지도 꾸준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아무튼 나경원 씨는 지금 친윤으로 특정되길 거부하고, 그래서인지 윤석열 용화대 측에서는 원희룡 씨한테 지금 힘을 실어주려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1년 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그때도 간당간당했었지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그리고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책임론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대놓고 목소리 내진 못하지만 불신을 하고 거리두기를 하려는 목소리가 더 나오는 상황이라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크게 영향을 못 줄 거다, 설령 둔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같이 나락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오죽하면 TK에서도 안 좋은 신호가 진작부터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에 한동훈 씨를 상대로 다른 후보들이 총결집을 해서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 기류에 돌을 던지겠다, 반전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친윤에 둘러싸인 한동훈, 결국 최혜병 특검 찬성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지금 언론이 저렇게 표현하듯이 한동훈 씨가 무슨 정신이라도 차리고 최혜병 특검을 찬성했나?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여당의 독자적인 법안 발의를 약속했단 건데요.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야 된다면서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뒀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결국에 한단 소리가 근데 특검은 제3자 추천으로 하자,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단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쇼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민주당도 국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고른 게 바로 대법원장이 특검을 정하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게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전 저들의 세계관이 정말 진심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때도 특검을 민주당이 정한다, 그러면서 난리를 쳤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 중에 2명을 추려가지고 최종 후보를 추천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이었죠. 그리고 이번엔 조금 더 강한 최혜병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건데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지금 조국혁신당이죠. 여기서 1명씩 각각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2명 중에서 1명을 택하고, 만약 결정을 안 하면 연장자로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한동훈 씨는 대법원장 타령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정한 결정을 한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쇼를 하더라도 좀 정도껏 해야죠. 그리고 언론은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지 무슨 친윤과 차별화를 둔다는 얘기합니까? 이러니 박성준 의원도 기가 막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뼈를 때리는데요. 특검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지금 특검을 국회 추천권으로 줬는지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아예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야당이 최혜병 특검을 추천하는 게 특검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대법원장한테 갑자기 수사할 수 있는 추천권을 어떻게 주냐? 생각 좀 하고 말을 해라. 이건 민주적 통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결국에는 또 다른 면죄부를 주자는 얘기를 지금 한동훈 씨가 하는 거고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도 모른다고 망신이란 망신만 제대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놓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지금 단계에서 도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아니, 무슨 잣대가 저럽니까? 최혜병 특검은 저런 장난질을 치긴 했지만 어쨌든 받아도 되고, 김건희 특검은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러니까 나경원 씨도 즉각 비판에 나섰는데요. 참 순진한 인간이다 저거. 그러면 한동훈 특검도 받을 거냐? 이렇게 비판했죠. 지금 민주당 특검 주장을 진실규명용이 아니라 정권 붕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씨가 나경원 씨 한 거죠 저것도. 그런데 아무튼 한동훈 씨의 저러한 논란은 국힘 내부에선 국힘 내부에서대로, 그리고 민주당과 다른 국민들 다수 입장에선 그 다수의 입장대로 얼토당토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한동훈 씨의 무능함, 황당한 발언만 그대로 남은 겁니다. 윤상현 씨도 즉각 한동훈 비판에 동참했는데요. 무슨 민주당 당대표 출마하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원희룡 씨도 마찬가지로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자, 그런 하나만 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동훈 저격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대구시장인지 아니면 여의도 정치인인지 지금 헷갈릴 지경인데, 아무튼 홍준표 대구시장도 네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 이렇게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때문에 총선 참패했는데 지금 저게 뭐하는 짓이냐 이러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정리를 했죠. 자체특검법 발의한다고 또 쇼하고 시간 끌지 말고 그냥 지금 통과시킨 법을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지금 저렇게 말장난하는 걸 두고 언론에서도 친윤과 각을 세운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대법원장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민주당이 이미 특검 발의한 게 있으니 그걸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늘 뒷북치고 정말 하나만 한 소리나 하고 있는 안철수 씨가 또 등판하는데요. 당대표 후보에게 공개 질의한다면서 최혜병 특검 입장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손가락 입장부터 밝히는 게 우선 아닐까요? 본인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본인은 아무 잘못 없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여튼 맨날 뒷북이고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단 하나도 못 찾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반한동훈으로 많은 사람들이 뭉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윤한 갈등을 원희룡 씨가 다시 들춰냈죠. 한마디로 한동훈 씨가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전화했더니 정진석 씨가 대통령한테 전화 드린 게 예의 아니겠냐, 그래서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고, 그랬더니 대통령은 잘해봐라 하고 그냥 끝냈다는 겁니다. 반면 나경원,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이랑은 식사까지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씨는 그냥 찬밥 신세로 끝났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둘의 갈등이 여전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저렇게 막장스러운 집권 여당을 보면서 어떻게 국회 상임위를 맡기겠습니까? 18대 0으로 민주당이 다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자는 쪽으로 많은 당원들이 뜻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일 25일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포를 했었죠. 실제로 지금 국힘 정치인들 보면 세비 루팡, 월급 루팡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런 속보까지 나와서 정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원구성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앞으로 만날 일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이제 진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탁 차지하고 이번에 법사위, 과방위 같은 데서 보여줬듯이 성과로 입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방금 전 갑자기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국힘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한다는 건데요. 민주당 폭주를 막는다면서 갑자기 또 7개를 낼름 가져갑니다.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정보위, 여가위 이 7개를 그냥 가져간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엄청난 역량을 보여주고 유로 용산에서 조인트 까인 거 아닌가.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야당 주도 입법청문회 일정이 쫙 깔려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망신이란 망신 제대로 당하고 특히 장관들도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거라도 받아서 최악은 막아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놓고 추경호 씨는 원내대표직을 사의하는데요. 법사위와 운영위를 못 지켰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런경호란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더니 민주당을 향해선 또 이재명 방탄 타령하고 있죠. 하여튼 정신 못 차리고 저런 얘기만 계속해서 하니까 저게 한동훈 씨가 말했던 2조 심판이랑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저들이 그런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국힘을 향해서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 방탄이란 얘기만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도 이재명 방탄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방탄에 더 공감하겠습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 어디인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했는데요. 지금 민생, 경제, 안보 불안 등등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져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본인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겠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리고 8월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축제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국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된다며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연임을 할 거라고 많은 시민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반한동훈,
이쪽으로 다 뭉치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씨가 지금 얘기하는 꼼수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당연히 민주당은 넘어갈 리가 없고요. 국힘에서 7개 상임위를 가져간 것도 최악을 막고자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계속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